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실업 지표 호조로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78%, 그동안 음봉을 모두 다 잡아먹는 그런 좋은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S&P 500 지수도 플러스 0.6%로 훨씬 더 다시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는 캔들 모양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78%, 네, 역시나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네요. 특히 이제 S&P 500 지수랑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또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간 실업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6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4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도 293만 건을 기록해 2020년 3월 14일 이후로 30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일 민간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실업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는 84만 5천 명입니다. 또 6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48억 달러 중 이 48억 달러가 증가한 7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역대 최대 규모였던 3월의 75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시장 전망치 742억 달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이 또 증시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300포인트에서 4,7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예상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정말 어느덧 벌써 4,429포인트가 넘어 있다니 놀랍죠. 하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일 기준 미국 내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6,036명으로 최근 2주간 131%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입원자 수는 5만 1,661명으로 87%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65% 증가했습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기존 경영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은행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한 웰스파고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9월 7일이 아닌 10월 4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오는 10월 1일까지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영란은행은 이날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동결했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4%까지 오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반기 중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현지 시간 5일 빅테크 기업들의 전성기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기술주지만 하반기 중에는 그동안 보인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거죠. 주요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하긴 했어요. 애플은 또 하반기 매출이 칩 부족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훌륭한 공급망 시스템을 갖춘 애플조차도 칩 부족 현상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중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이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역시 3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이전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했어요. 페이스북은 팬데믹 기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난 광고 매출이 다음 분기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전했고요. 아마존 역시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에는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는데요.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8% 상승한 69.0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게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항공주들이 어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만 해도 되게 조정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근데 이제 또 오늘 장에서 흐름 다시 한번 살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아메리칸 항공 7.51% 오르면서 주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델타 항공도 4.28%, 익스피디아 5.51%, 카니발 7.18%, 노르웨이 크루즈홀딩스 6.99%, 라스베가스 샌즈 4.92% 등 여행 항공 카지노 크루즈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장에서는 그저께 이쪽 여행 항공 카지노가 좀 좋았었다가 어제 하루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그 연속으로 좀 오늘 이렇게 미국장이 좋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장에서도 여행항공 카지노가 강세를 보여줄지 어쩔지 체크해봐도 재밌겠네요. 카지노 같은 경우 강원도 이런 건 또 여전히 또 어제도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한번 계속 체크합시다. 대한항공은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전체적으로 우버 같은 경우도 2분기 순이 흑자 전환에 이렇게 3%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구업체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서 10%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계속 좋았던 반도체, AMD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급등을 해온 패턴이었죠. 여기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발언 속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테슬라라든가 제네럴 모터스, 포드 등 자동차 업체 등 흐름 나쁘지 않게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반면 전날 로빈훗 같은 경우 폭등세를 보여줬잖아요. 50% 오르고. 근데 이번에 또다시 마이너스 27.59% 흐름이 나왔는데 기존 주주들이 9,79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가운데 급락했습니다. 네, 버진 갤럭티 우주항공 쪽도 계속 흐름 다시 이렇게 반등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흐름 좋게 신고가 경신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 다른 우주항공 섹터들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쪽은 좀 계속 멀리 보고 끌고 가는 거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장이네요. 미국장이 다행히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할까 어떨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물량을 한 차례 받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셨죠? 어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엄청 강했어요.
그 바이오 쪽이 살아남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좋았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서 가져갈지 아니면 또 좀 잠시 쉬었다 갈지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잘 체크하면서 우리 오늘 시장도 잘 바라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이겨냅시다. 오늘도 수익 많이 챙기는 금요일이 되면 좋겠네요. 내일 벌써 또 주말장이니까 오늘 금요일도 주식 누나랑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응도 잘하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